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5번째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를 했죠. 여야가 나란히 또 저출생 공약을 내놓으면서 지금 본격적인 총선 민심 잡기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수희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 이 5번째 정치개혁안으로 출판 기념회를 통한 이 정치자금 수수 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출판 기념회를 열어서 책값보다 훨씬 큰 돈을 받는 방식으로 정치 자금을 받는 것이 사실 다 허용되어 왔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치개혁과 특권 포기를 진짜로 할 겁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 이슈에서 다른 소리 하면서 도망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4월 10일까지 완전히 소모되겠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은 누가 더 국민에게 절실하게 다가가느냐에 대해 승부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정치인들의 이 출판 기념회, 이 정치자금을 모금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런 지적은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고요. 사실상 좀 관행으로 좀 많이 굳어진 모양새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뿌리 뽑겠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저런 개혁안을 낸 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 개혁안은 어제 오늘 나온 건 그렇죠. 아니고 예. 여러 차례 나왔었고 또 네. 발의까지 됐었는데 발의하는 쇼만 했지 의원들의 실천력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였죠. 맞습니다. 그런데 저거는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거 말고도 한 5가지 정도 정치개혁 과제를 내놓으셨는데 그중에 의원 정수 축소하는 거 빼고 나머지 4개 과제는 그냥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도 개헌 사항이지만 의원들이 실천하면 되고요. 네. 그 금고형 이상 형 받은 경우 세비 반납 그것도 지금 뭐 제도가 없기 때문에 국고 환수는 안 되더라도 얼마든지 사회에 환원할 수 있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예. 그다음에 또 재보궐 그 사유 그러니까 규칙 사유가 있을 때는 내지 않는다. 그것도 실천하면 되고요.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는 자꾸 저 말씀을 하시면서 민주당 보러 우리 이거 할 건데 너네는 어떻게 할래? 대답해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국민을 향해서 우리 이거 앞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당 소속원들에게 확실하게 그걸 담보할 수 있는 뭐 서약을 받든지 아예 당헌상에 그냥 고칠 수 없는 이 못을 박는 이런 걸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통상 여야 정당들이 상대 당을 보고 정치를 하지 마시고 그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시면 특히 여당 같은 경우는 이 정책을 실천할 정부를 움직여서 정책을 실천할 힘과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시면 되고 지금 의석수도요. 국민 여론을 따라오게 만들면 민주당이 의석수 갖고 무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의석수 작으면 작은 대로 국민을 향해서 그 국민들이 그 필요한 그런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내시면 저는 충분히 이 여소야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가장 큰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이 5개 개혁안. 이게 불체포 특권은요. 20대 때 강원랜드 수사를 받았던 권성동 의원이 이미 자기가 말을 하고 실천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나 그냥 이거 안 하고 그냥 바로 판사 앞에 갈래 그래서 갔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건 그냥 하면 되고요. 재판 기간 때 세비를 반납한다. 이건 사실 법도 나와 있고 이런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경우에 그리고 국고 반납은 불가능하거든요. 국회의원들이 맨날 뭐 국고 반납한다고 어쩌고 하는 거 이게 전부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기부하는 방법밖에는 일단 없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정말로 하려면은 좀 기술적으로 좀 이건 난점이 있어요. 그리고 재보궐선거 무공천은 이거 안 하면 되고요. 이건 그냥 오늘이라도 바로 당원 당규 이렇게 고치겠다 해서 고치면 되고요. 이건 그냥 바로 하면 됩니다. 우리 할 테니까 이 야당 보고 따라와 그러면은 이거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국회의원 정수 감축은요. 한 번도 이거 약속은 참 많이 나왔어요. 안철수 의원 같은 이는 후보 시절에 100명이라고 했는데 본인이 의원이 되고 나서는
아무 소리가 없잖아요. 이게 5명도 못해요. 야. 그러니까 이건 진짜 빌공약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출판 이건 사실 이건 좋은 얘기인데 정치권에서 맨날 하는 얘기인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현직도 그렇지만은 정치를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돈을 마련할 길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규제하자 그러면서 규제를 선뜻 못 하는데 사실 미국 정치에서 보면은 팩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예. 뭐 이런 걸 좀 해가지고 사실은 합법적으로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마련을 해주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규제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이제 같은 날 저출생 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뭐 아빠들에게 한 달간 뭐 출산 휴가를 주자. 또 뭐 셋째를 낳으면 1억 원 비탄감 해주자. 글쎄 제가 듣기에는 이게 좀 정당이 제대로 일을 하는 모습 같아. 요 부분에 관해서는 그렇게 네. 보시는데 장관까지 해보셨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정말 답답했었다가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이 늦었습니다. 예. 늦었지만 그나마 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별로 일 안 했어요. 이 문제에 관한 한. 그다음에 이 정부도 지난 2년 동안 내놓은 대책이라는 게 좀 이렇게 되게 지역적인 네. 것들만 나오고 근본적인 문제는 건드리지를 않았는데 예. 다행히 이번에 양당이 이제 총선 공약으로 저걸 내놓고 있는데요. 네. 양당의 공약을 좀 제가 비교를 해봤더니 이 국민의힘의 경우는 아이 출산과 양육 과정에 드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좀 편리하게 네. 해주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 제도로는 있는데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아서 있어도 못 써먹는 정책들이 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육아휴직 급여가 너무 수준이 낮고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회사에 눈치 보이는 그런 문화. 예,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실효성을 좀 높일 수 있게 하는 장치 이런 것들은 제가 좀 평가를 하겠고요. 네. 그러나 여전히 근본적인 거는 못 건드렸다는 아쉬움은 있어요. 왜냐하면 출산 양육 비용도 중요하지만 일단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젊은이들이 결혼이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예. 아이를 적게 낳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려면 네, 사실은 네. 주거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예. 국민의힘에서는 뭐 잘 보이질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의 경우를 보면 그 정책들이 분야별로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네. 이 주거 관련한 정책도 예.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언론들이나 국민들이 아니 저 재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해라는 지적이 분명히 나올 텐데 저는 지금 이 인구 문제라는 게 복지 정책이나 소모성 그런 과제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 비용이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된다. 이 문제는 좀 해결의 물꼬를 또 시간도 많이 걸려요. 이거는 해결하려면. 맞아요. 물꼬를 트는 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출산 문제만 조금 더 해결이 되면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예. 부분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연금 정책 예, 같은 거. 알겠습니다. 네. 네, 여야의 정책 관련 이야기 해봤고요. 이번엔 네. 좀 다른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직접 사과를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이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우려를 표했는데요. 당에서 나온 이야기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국민들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저는 디올백이 저기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사실관계를 말씀하고 사과하자. 그래야만 국민들의 정서에 다가갈 수 있고 마음을 녹일 수 있지 않나.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함정 몰카이고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 저도 생각합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의 말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함정 몰카 거기까지는 다 나왔던 얘기지만 아쉬운 점이 있고 걱정할 부분이 국민의 걱정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이 부분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신 의원? 조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정식으로 된 걸로 따지면은 네. 아직 한 달이 조금 안 됐지만 예. 한동훈 위원장의 이미지 정치는 이미
소모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미지 정치는 지금 끝나가고 있고 예. 본질적인 문제, 실질적인 문제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는 공천이고 하나는 당정 관계예요. 네네.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를 못 한다면 한동훈 위원장의 이미지 정치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조금 바뀐 거거든요. 과연 예. 이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 지금 그 형법상의 예. 그 독수독과 증거법상의 독수독과 이론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정치와 형법은 다릅니다. 물론 서로 영향을 주죠. 예. 그런데 지금 그 함정 몰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형법상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법무장관이 아니고 비대위원장입니다. 네. 따라서 정치적인 얘기를 할 때가 이제 된 거예요. 근데 조금밖에 바뀌지 않았으니까 네네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조금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국민의힘 당내에서 사과 요구가 나오자 이때 여당 내 기류가 어떤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진수 의원님께서는. 그러니까 이게 영남권 의원들과 수도권에 출마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분들 사이에 이 기류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민심이 그만큼 다르다는 예. 뜻이겠죠. 그러니까 수도권에 지금 선거 운동을 이미 시작한 후보들 입장에서 민심을 이제 피부로 체감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아까 김경률 그 비대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정치권에서는 네. 실정법 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국민정서법이 훨씬 더 무겁고 무섭다는 거를 이미 우리 국민들도 네. 정치인들도 다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제 돌아다녀 보니 또 정치권에 조금 있어 보니 아 이게 법만으로는 안 되는구나라는 걸 조금씩 깨달아 가고 있는 중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민주당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요. 의석 과반인 151석. 이것을 총선 승리 기준으로 하고 밝혔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인천 계양을에 다시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명령대전 현실화되는 네. 모양새인데 자, 이 내용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선택 이런 것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도망가기는 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제 저렇게 인천시당 국힘당 시무식에서 짠 하고 원희룡 전 장관이 등장을 한 마당에 예. 네. 개항을 벗어나기는 이제 좀 어려워 보여요. 그리고 비례대표제도 현행 제도로 갈 가능성이 점점 또 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현행 유지 쪽으로 민주당이 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만약에 그쪽으로 가게 되면 국힘당 쪽에서는 방법이 없을 거예요. 법을 고칠 수가 지금 없기 때문에요. 예.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비례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지역구를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지금 원희룡 장관이 딱 그 막아서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은 실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지금 상황에서. 네, 그런데 이제 재보궐이나 그 전에 송영길 대표가 당선됐을 때 상황을 보면 예. 원희룡 장관이 왔을 때 글쎄 유리한 바치기는 한데 이 승패가 어떻게 될지는 물론 민주당이 유리합니다. 물론 유리한데 이게 구도가 어떻게 짜있느냐에 따라서는 승패를 확실하게 장담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군요. 굉장히 치열한 예. 정말로 승패를 가늠하기 어려운 혼전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이 있죠. 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총리실 소속 공무원들이 이재명 대표 피습 당시의 부상 정도를 축소해서 문자 메시지를 배포했다라고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피습 공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건데 민주당이 득이 된다고 보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저는 득이 전혀 안 된다고 보고요. 예. 이미 충분합니다.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서도 아 이제 그만하면 됐다. 이런 분위기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저는 어제 네. 이재명 대표 그 업무 엊그젠가요 복귀하시면서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민주당을 향해서 자 이제 우리 그만하자. 이제 우리 앞에 할 일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 우리 할 일 하자. 예. 수사는 경찰
에게 맡겨놓고 우리 할 일을 하자 이러셔야 이 분위기가 정돈이 될 줄 알았는데 예. 오히려 그걸 더 부추기는 또 묘한 발언을 하셔가지고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건데 이거는 저는 선거 앞두고 더더욱 네. 민주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자, 일단 여당은요, 민주당의 음모론을 유포하고 있다는 입장이죠. 민주당을 탈당해서 국민의힘 입당한 이상민 의원은 이 대표를 겨냥해서 본인 일로 5명의 의문사한 것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어요? 글쎄 지금 피습 이후의 상황 관리를 보면은 치료와 관련돼서는 민주당이 뭐 거의 실수 내지는 실패를 한 걸로 보이는데 네. 경찰이 이 수사를 조금 이상하게 너무나 밀행주의로 가면서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네. 민주당이 저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것은 이제 진 장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일부 맞는 대목이 있는데 경찰이 또 잘못한 대목이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이상민 의원은 이걸 빗대 가지고 대장동에 관련된 사람들 5명이 결국은 목숨을 끊어서 이걸 의문사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이것과 이것을 두 개를 연결시킬 수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연결은 좀 어렵지만 네네. 대장동 하여튼 이상민 의원의 표현대로 따르면 의문사 5명은 네. 이건 뭐 실체적으로 존재하던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이고 예. 지금 경찰의 대응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것은 또 별도의 문제인데요. 이것은 경찰의 실수가 분명히 있고요. 네. 이건 수사에 분명히 이건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대목을 여러 사람들이 지적을 하는 거니까 그건 분명히 존재하고 그런데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라는 지적은 또 별도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제 친명계 인사들이 비명계 의원 지역구에 줄줄이 도전장을 던지면서 자객 출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대표 당무에 복귀를 하면서 관련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탈당 관련해가지고 당내에서 그동안 탈당이 있었는데 여기 대해서 한번 입장. 당내에서 지금 자객 공천 논란도 있는데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아직 공천한 거 없는데요. 경선한 걸 가지고 그러는 건가요? 자, 그러니까 이제 비명계 의원 지역구에 도전장을 낸 자객 출마 논란은 또 양문석 전 의원이 있고요. 김우영 대표 등이 지금 그 후보 검증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글쎄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뭐 아니라고 얘기를 하십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리가 있는 지적이고요. 이건 이제 검증 자격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 공관위로 넘겨가지고 일단 검증위는 패스하는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공관위에서는 이게 분명히 문제가 될 거고요. 공관위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올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예. 공관위가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이 좀 있으면 나올 텐데요.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윤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던 중에 지금은 이제 두후에 고성으로 이제 항해하면서 경호원에게 끌려나가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먼저 진수 의원께 여쭤봐야겠습니다. 저 장면을 보시고 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저 상황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먼저. 근데 한 가지 이제 안타까운 거는 네. 일단 그 강성희 의원님은 국회의원이시잖아요. 국회의원이시면 저런 방식 말고도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그 방식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은 이제 아쉬운 대목이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은 저 경호원에 의해서 끌려나가는 저 모습이 너무 안 좋아서 저걸 보는 국민들은 다소 강성희 의원에 대한 약간 그 동정 또 너무 과잉 경호 아니야 뭐 이런 인상을 주셨을 것 같아서 예. 저는 제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저 장면 어떻게 보셨을까 그게 사실은 더 걱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국민들이 어떻게 보셨을지 걱정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과잉 경호라고 보셨나요? 어떻게 보셨나요? 이런 경우에는 네.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으면 얼마나 모양이 좋았겠어요. 현장에서. 이게 지금 오바마를 지금 얘기를 하는데 네. 오바마 재임 당시에 지방 투어를 하는데 예. 이민자 청년 하나가 이민 정책을 가지고 막 핏대를 냈어요. 예. 소리소리 지르니까 경호원들이 가서 딱 이제 이런 식으로 입을 틀어막고 드러내려고 그러는데 예. 잠깐 그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세요. 네네.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간 적이 있거든요. 아. 그걸 보는 미국 국민들이
아유 오바마 괜찮은데? 라고 그랬거든요. 어제 그런 모습을 연출했다라면 예. 물론 강성희 의원이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진 의원 말짝으로 얼마나 많은 방법이 있겠어요. 진보당 차원에서 얘기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소리소리 지르고 할 자리는 물론 어저께 잔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일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경호원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쌍방이 다 과실이 있는 거고 특히 경호 책임자, 현장 책임자의 이 지시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걸 대통령이 딱 막아줬으면 얼마나 모습이 좋았겠어요. 알겠습니다. 강성희 의원도 뭐 잘못한 것이 있겠지만 조금 더 세련된 경호를 아마 지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준석 신당 이야기도 또 한번 짚어보죠. 이 전 대표가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니까 뭐 노인단체 반발도 있습니다만 일단 이준석 대표는 혹시 이게 자기 지지층만 생각해서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 공약을 뜯어보면은 이 교통권 문제로 연결이 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시골 농어 산촌에 보면은 100원 택시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역 경제를 살치는 굉장히 좋은 정책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예. 실제로 좋은 정책입니다.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이 많아지는 차원에서 그러니까요. 이것을 예. 무임승차 이건 지하철로 이렇게 딱 포커싱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러지 말고 노인들의 교통권을 보장하는 지하철만 하지 말고 버스, 택시 등 교통수단을 해서 넓혀서 하는 쪽으로 그런 것도 또 들어있더라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으는데 갈등적 요소를 딱 부각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준석 전 대표가 좀 잘못 판단하고 실수를 한 거 아닌가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가등적인 요소만 좀 부각시켰다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혁신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젊은 층의 표를 얻기 위한 갈라치기다라고 보시나요? 아니 저는 그렇게 전혀 보지 않고 이거 누군가는 했었어야 될 얘기를 이준석 위원장이 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누군가는 했어야 될 네. 고양이 목에 방울 단다 그럴까요? 누군가는 총대를 맸어야 될 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아까 저출산 문제 얘기도 했는데 예. 저출산이다 보니까 고령화 속도가 막 엄청나게 빨라졌기 때문에 지금 노인 그러니까 전국 국민 5명 중에 1명은 노인일 그 초고령 시대가 지금 코앞에 닥쳤습니다. 네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제도는 우리 노인들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 도입된 건데 지금 상황 이걸 계속 가져가면 너무 무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고려를 해서 네. 앞으로 그 얘기도 있잖아요. 법정 노인 연령을 예. 70세로 상향한다든지 네. 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이게 뭐 당으로 보면 표 떨어질 얘기고 제가 욕먹을 얘기지만 이건 누군가는 지금 알겠습니다.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 그런 정책 예. 과제다라고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그 정책 과제 이거 바꿔야 하는 건 맞지만 네. 시기가 이때가 맞느냐 이런 지적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